물고 뜯고 씹고 맛보는 금천 쌀전. 쌀전. 네, 어떻게 정말 오랜만이죠? 네, 되게 아, 오랜만에 네. 뵈서 어색하네요. 오늘이 네, 3월 5일 네, 목요일. 그렇죠. 우리가 언제 본 거지? 2월 중순 2월 초죠. 아, 그때 폭풍같이 그 예비 후보들 다 보고 나서 되게 인터뷰 낯설게 하느냐고. 주저리하고 네. 그리고 나서 왜 우리가 저기 있지? 적응이 안 되네. 네, 그러네요. 네네. 네. 어떻게 지냈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이런 무미건조한. 정신없이 시간이 막 지나갔고. 그렇죠. 네. 아 지금 오늘이 3월 5일? 3월 5일이죠. 화요일이죠. 화요일인 네네. 거죠. 네. 어제 계약 다 했죠. 그렇죠. 모든 학교가 개학을 하고 입학식을 하고 맞아요. 그래서 정신이 없었어요. 이제 왠지 한 해가 시작하는 느낌. 그렇죠. 이제 시작. 그렇지. 1월, 이제 2월은 맞아요. 갑자기 봄. 맞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1부에서는 이제 금천구의 주요 사안들을 3분 안에 다루는 주저리 3분. 네. 계속 그렇죠. 해보고요. 시도해보고요. 네. 2부에서는 올해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랑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통합해서 금천 공동체 경제통합지원센터. 네. 어렵죠. 어렵네요. 네. 가 만들어졌는데요. 유창원 센터장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네. 그럼 주저리 3분. 자, 입 푸시고. 네. 야, 너무 세게 부었다. 네. 오늘 전달하실 네, 만날 내용이 많죠. 네, 소식이 너무 많습니다. 네, 네, 해보겠습니다. 3분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타이머 시작. 네, 우선 총선 소식입니다. 국민의힘이 경선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강성만 예비 후보가 좀 승리를 했고요. 이병철 후보와 경쟁을 해서 최종적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지금 이창용, 이현재 예비와 4명이 좀 결었는데요. 이제 최종적으로 강성만 후보가 승리한 거고 3월 7일 이번 주 토요일이죠. 선거사무실 개소식을 개최한다고 알려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전쟁 중입니다. 어제부터 6일까지 내일까지죠. 지금 경선을 하고 있는데 현역의 최기상 그리고 이재명의 변호사를 자처하고 있는 조상호 예비가 지금 박빙으로 붙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적으로 보여지는 거는 일단은 함께 경쟁했던 예비 후보 컷오프된 예비 후보 5명 박진환 그리고 박진환 예비 후보 이목희 조승현 최기엽 한정우 예비 후보가 모두 조상호 후보의 지지 선언을 기재를 했고요. 그리고 작년에부터 좀 활동했던 반기상연대의 좀 일부 축이었죠. 지금 시의원 최인묵 시의원 그리고 강태에서 미경옥 백승걸 류명기 전 구의원도 조상호 후보를 지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지지 선언으로 보게 되면 조상호 후보가 이제 월등하게 많은데 일단 현역이라는 프리미엄 그리고 구의원 시의원을 지금 이렇게 일궈냈죠. 지방선거 때서 그래서 이게 어떻게 나타날지 지금 기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천구에서는 지금 자유통일당 김선 후보가 지금 활동하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아마 총선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소식은 금천구 의정비 인상 공청회 최초의 공청회가 2월 28일 날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3월 6일 날 의정부 심의위에서 최종적 결정이 되는데요. 일단 김진우 의정비 심의위원장은 당초에 110만 원이었고 이거 20년간 동결되었다라고 얘기했고 물가 상승률은 52.6%였지만 그리고 금천구 재정 자립도가 작년에 23.63%로 서울에서 16위 그리고 올해는 12위로 처음도 몰랐습니다. 이렇게 높은지 12위임에도 불구하고 의정 활동비는 25위 최하위다라고 하면서 좀 인상을 좀 제안을 했고 주민 토론회로는 독산이동의 가족공학원은 박수경 씨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의 임윤곤 씨 그리고 도산산업 주민자치회장 양훈식 씨 그리고 송하윤 공공문화아트 유아라트 대표가 와서 좀 이렇게 토론을 했는데 전반적으로는 올려주자. 그리고 방청객들은 전반적으로는 싫다. 올려주기 싫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구의회가 지난번 회기를 했는데요. 10명의 의원 중에서 8명이 5분 발언을 하는 의정사상 최대의 발언수를 좀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이 주 5일 금천구가 경로당 주 5일 중식을 지원하겠다고 지금 현상을 쫙 붙였고요. 지금 3, 4월에 실태 조달을 해서 5월부터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로당 중식비만 작년 예산 2억 원 그리고 올해 6억 원 합쳐가지고 약 9억 원 정도가 경로당 중식비로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우물 금천 생협이 지금 끝났네요. 생협이 지금 31년 만에 해산하고 서울급으로 출발한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8개를 준비했는데 6개에서 막겠습니다. 나머지 소식도 궁금하긴 한데 그냥 넘어가요. 일단 하나 더 얘기하면 네. 지금 그 서울시
금천 017 마을버스 계속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주민들이 그 진정서를 받아서 서울에 지금 제출했습니다. 752명의 집을 받았고요. 그리고 독산 보건분소가 이제 지소로 전환을 하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천구에는 하나의 보건소가 있고 그 밑에 지소가 2개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체계로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네. 끝입니다. 뭐 얘기해 볼 게 있나요? 네. 지금 어쨌든 다른 뉴스가 많이 덮였어요. 총선 그렇죠. 소식 때문에. 총선 때문에 좀 그렇죠. 동네가 들썩들썩해요. 밴드도 들썩들썩하고. 근데 하나 궁금한 거는 네. 그 8명이 5분 발언을 했단 말이에요. 네네네. 10명 중에서 네. 이 숫자가 가능한 숫자예요. 이거 그러니까 신청하면 다 해야 되는 거죠, 5분 발언은. 그렇죠. 의장이 예. 오케이 하고. 그렇죠. 네. 이거를 거부할 일은 없잖아. 그렇죠. 그리고 그래요. 다 어쨌든 금천구 위에서 발언을 하신 거니까. 발언을 하니까 그래서 야 8명이 근데 시기가 참 아름답네요. 의정비 인상과 열심히 활동하시는 것과. 아니 그렇지. 어쨌든. 모습이라도 보여줘야지. 아니 그럼요. 열심히 하셔야죠. 그렇죠. 네. 열심히 해야죠. 아니, 되게 그래서. 고무적인 소식인 맞아요. 것 네,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필요하고. 그래서 의정비인상 공청회 때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의정 조례발의수에 대해서도 뭐 타학외부에서 압도적으로 1위다. 10명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딴 데는 20명대도 있고 뭐 30명대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혹시 뭐 눈에 띄는 뉴스 있나요? 저는 사실은 이제 경로당, 맞아요. 경로당 중식 지원에 대해서 그 이전에도 중식 지원은 있었잖아요. 예, 부식비 지원 있었죠. 예. 그리고 점심 때 이제 같이 모여서 식사도 하시고 네네. 예산도 지금 많이 투입이 됐는데 어쨌든 실효성이 있었으면 싶은 그러니까 좀 맞아요. 걱정이 되는 게 사실은 저도 이제 외부에 있을 때는 잘 몰랐는데 이제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또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맞아요. 네. 다른 분들에 대한 고민도 조금 필요할 것 같긴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윤영희 의원하고 강규견 금천구 의원 두 분이 이제 네. 이 경로당 관련해서 좀 5분 발언을 좀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뭐 두 분 다 마찬가지로 지적하신 거는 말씀하신 65세 이상 인구가 네. 사실 이제 경로당에 지금 1,700명을 지원하겠다고 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뭐 65세 이상 인구에는 그 사실 10%도 안 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좀 더 근데 또 이제 많이 안 가시거든. 네. 그죠? 지금 어머니 혹시 가세요? 안 가십니다. 안 가시죠? 여기 아니 굉장히 화를 내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님. 왜? 나이 연세는 있으신데 어. 내가 경로당 갈 나이는 아니야 그러셔서 마음은 다 20대신지 70대 넘으시지 않았어요? 70 넘으셨어요. 그렇죠. 네. 근데도 그러니까 경로당을 가기 싫어하셔. 주변에 다 물어보시면 그래서 왜 가면 싫으냐 그러면 가면 고스톱만 친다. 그리고 가면 또 텃세가 있다 막 이래가지고 하여튼 많은 재원이 들어가요. 정말 그 부식비 사실 운영비까지 빼고 부식비만 거의 10억이 들어가는 거고 여기다가 중식 도우미까지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재원이 들어가는데 이 고령 사회에서 이 노인 복지 한 축에서 먹는 게 제일 중요하긴 합니다. 근데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경로당이 되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이렇게 좀 마무리할까요? 네. 총선 얘기 좀 어떻게 재밌어요? 전쟁인데. 전쟁이더라고요. 전쟁인데. 네. 근데 어쨌든 네. 수요일까지 이제 내일까지죠? 예, 네. 여론조사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양당의 후보가 결정이 되니까 그때부터는 그렇죠? 이제 조금 바로 더 나오더라고요. 시끄러워지나? 아니 그때는 뭐 이제 내부 싸움은 아니잖아요. 아 모르겠다. 또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렇죠. 아니 그 이혼 그 지금 새로운 선택? 지금 미래? 새로운 미래, 네. 미래죠. 미래는 뭐 들리는 이야기에선 일단은 조상 후보가 되면 안 나오고 정의당 후보가 되면 나온다. 뭐 이런 소문입니다. 소문인데 제가 확인하지 못했는데 사실 뭐 그렇게 결정할까 싶기도 한데 하여튼 그런 얘기도 있고. 선거가 항상 변수가 있어서 맞아요. 보니까 네. 끝까지 네, 지켜봐야 될 것 그렇죠. 같고 중앙도 그렇고 지금 지역도 그렇고 아무튼 난리죠. 들썩들썩한 네, 것 그렇죠. 같아요. 네. 네. 왜 전화 안 오지 왜? 전화 못 받으셨어요? 못 받았어요. 어제 전화하신 분 받으신 분 뭐 찍었다 네. 뭐 아무튼 동네가 후끈후끈했습니다. 시끌시끌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해야겠다 우리. 다음 주에 사실 결과 나오니까 이제 또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2부로 넘어가 볼까요? 그럴까요? 네. 네. 오늘의 이슈. 네. 네. 오늘은 초대석 시간입니다. 금천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와 금천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가 2024년 1월 1일부로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긴 것 같아요. 금천 공동체 경제 통합 지원센터가 만들어졌는데요. 오늘은 유창원 센터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창원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명함이
이거 어떻게 줄여서 불러요? 그러게요. 그래도 사전으로 미팅으로 고민입니다. 이거 어떻게 줄여서 부르지? 금천 공동체 지원. 경제 통합 지원센터. 아직은 그 익숙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공경센터 공경센터. 이상해요. 옛날에는 마공센터, 사경센터하고 그렇죠. 성북구에서 이제 사회적 경제, 거기도 이제 마을 사회적 경제 네, 마사경센터 네.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공동체 센터. 공동체 공동체 센터. 센터. 그래요. 네. 네. 그래 일단 네. 여기서 공동체 센터. 우리 센터로 네. 통칭하자. 공동체 센터 괜찮을 것 같아요. 네네네 네. 그렇죠. 네. 뭐 그 사실 1월 2일부터 네, 하시게 된 1월 거잖아요. 2일부터. 좀 어떻게 좀 금천구에 좀 인연이 좀 있으니까 아니면 좀 아닙니다. 전에 금천구 인연이 아예 없습니다. 네. 어떻게 첫인상은 좀 어떠세요? 한 2개월 정도 지금 글쎄요. 출퇴근하고 계신데. 처음에 이제 금천구에서 와서 느낀 첫인상은 좀 마을 공기가 좀 푸근하다 이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공기가 푸근하다는 뭐야? 따뜻하다 이거야? 뭔가 남쪽 시골의 마을이야? 냄새가. 뭐 그렇다기보다는 왜 시간이 좀 지나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아무래도 여기가 금천이 골목골목들이 네네. 좀 잘 살아있고 음. 그 다음에 마을의 어떤 연결망 이런 게 좀 촘촘하다 이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마을 공동체 활동하시는 어떤 분들의 어떤 노력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촘촘하게 연결망을 짜여서 좀 그런 인상을 받았지 않았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좀 양력을 제가 좀 그래도 다 서치를 해보니까 그 성북구에서 마을 사회적 경제센터의 센터장님으로 네. 아마 2022년 네, 센터장이셨고 그 전에 2015년부터인가? 19년부터 19년부터 이제 일을 하셨고 그전에 네. 성북구에서 이제 교육 관련 말공지 활동하셨던 것 같긴 한데 네. 금천구에 센터장 지원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일단은 첫 번째로 이제 통합 센터에 대한 좀 우려들이 많은 것도 예, 사실인데 그치. 되게 오래전부터 마을 사회적 경제 그다음에 주민자치까지 통합을 해서 공동체를 형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좀 연구 활동들을 좀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마침 성북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부터 마을 센터가 이제 없어졌고 사경센터만 위탁으로 남아 있고 그러던 찰나에 이제 금천에서 통합으로 운영한다는 이제 소식을 좀 듣고 이제 제가 계속 해왔던 것들을 좀 금천에서 잘 좀 뭔가 더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이제 금천으로 오게 됐습니다. 네. 성북구가 그 마을 공동체랑 사회적 경제센터랑 이렇게 통합한 처음에 자치구 첫살인 거죠. 서울에서는 최초로. 왜 그랬대요? 아니, 다양한 성역의 모델이 있을 텐데 금천 이제 따로따로 있는 데가 있고 뭐 없는 데도 있긴 한데 그때 구청장님이나 그때 활동하실 때는 처음부터 그렇게 사실 사실 센터가 만드는 마공센터 같은 건 우리가 언제 만들었죠? 2013년인가? 12년인가? 하여튼 그러면 좀 오래됐죠. 그렇죠. 금천도 금천은 좀 빨리 만들어졌는데 네. 그렇게 생각하면 좀 늦게 만들었는데 그래도 통합으로 만들어서 우려도 많았을 것 같기도 하고 한데.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성북에서 통합으로 이렇게 좀 운영한 것은 어찌됐건 마을이든 사회적 경제든 공통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좀 중심으로 해서 어떤 대안적인 공동체를 지향한다는 점에서는 같이 가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그 당시에 컸고요. 그래서 이제 큰 틀에서는 그렇게 접근을 했는데 실제로는 이제 그런 통합들이 좀 처음에 기대했던 바와대로 잘 진행됐는지는 여전히 좀 이견이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진행 중인 거죠. 네. 완성이 없지. 네, 그렇죠. 오늘 사업이 네. 완성이 없죠. 그 금천에 오신 지 그래도 이제 2개월이 된 그쵸.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네. 그동안에 이제 중점을 두신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쵸. 아직 이제 2개월밖에 안 돼서 뭐 조금 더 이제 시간들이 필요할 것 같긴 한데요. 일단은 첫 번째로 아무래도 통합 지원을 이제 처음으로 통합을 하는 거니까 이제 좀 센터 조직을 좀 통합에 맞게 좀 재정비하는 거에 먼저 좀 중점을 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탁에서 아무래도 또 직영으로 전환된 것도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이제 좀 변화들을 가져와야 되는 거가 필요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게 마을 공동체 금천에서 올해 사실은 진행이 되어 왔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축적된 시간, 그 다음에 활동가분들의 어떤 노력, 이런 시간들이 이렇게 잘 이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어떻게 잘 이어져서 연결이 될 거에 대한 고민,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좀 만나고 그랬는데 라디오 금천은 이제서야 좀 찾아뵙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통합이 됐기 때문에 이제 통합이라는 게 매우 추상적이잖아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제 통합 사업이나 통합 방향을 어떻게 가져갈 건지에 대한 고민들을 이제 내부에서 사업적이거나 어떤 가치적인 측면이나 이런 데서 좀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방향 설정을 좀 하는데 2개월 동안 좀 주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또 궁금한. 그러면 이게 센터가 공간이 2개잖아요. 네네. 아, 그 센터에서 공간을 나누신 거예요? 아니 저도 그 이제 사경센터가 있었고 아, 그렇죠. 별도 네. 2개가 있잖아요. 센터장님은 한 분이시고. 그렇죠. 그럼 어디서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흥 2동에 전용 네. 사경센터하고 네. 5동에 마을센터가 네. 있었는데요. 2개 다 지금 같이 운영을 하는데 2동에 6분이 계시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시흥 5동에는 3분이 일하시고 저는 이제 2동에 있으면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이동이 본거지구나. 네,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5동 쪽은 여기서 하시는 약간 대관 약간 중심으로 네, 그래서 가고. 마을 쪽 기존의 마을 사업 쪽은 5동에서 조금 더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고요. 그럼 이동 가야 볼 수 있겠구나. 연락만 주시면 뭐 제가 직접 언제든지 찾아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서울시나 정부는 지금 마을센터나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정책이 폐지되거나 축소되거나 이런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네.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마을센터도 많이 사라졌고요. 많이 네. 맞습니다.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예. 마을재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서 지금 6개가 남아 있고요. 그래서 저희 금천이랑 노원은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이제 성동하고 중랑이 위탁으로 2개가 있고, 그 다음에 종로 같은 경우에는 주민소통센터라고 이름을 바꿔서 이제 지금 현재 유지가 되고 있고, 강북이 올해 6월로 이제 사업이 종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축소가 됐고, 이제 사회적 경제 쪽도 이제 다 아시겠지만 많이 축소가 됐잖아요. 그래서 사회적 경제 이제 기업에 대한 지원의 가장 핵심은 이제 인건비 지원, 네, 그 다음에 사업 개발비 네. 지원, 그 다음에 4대 보험에 대한 지원, 이 3가지가 이제 직접 지원의 핵심인데 이 3가지가 다 올해 다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되게 어려운 상황이건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 쪽도 이제 그 정책의 변화를 골자만 딱 얘기하면 이제 스스로 경쟁을 해서 자생력을 확보해라라는 게 이제 지금 정책의 골자고요. 이게 2027년까지는 크게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사회적 경제는 일반 기업하고 이제 차이가 없는 거네요. 실제적으로는 이제 그렇죠. 사회적 경제라고 해서 특별하게 더 어떤 별도로 지원하고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똑같이 일반 기업을 통해서 이제 뭐 지원 신청도 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사회적 경제 기업이라고 묶여 있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 또 일반 기업한테 지원을 해줘야 될 지원들이 또 대상이 안 되는 경우들이 또 많이 발생을 하죠. 중소기업, 벤처기업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 너희들은 사회적 기업이니까 그쪽에서 지원을 받아라. 이 대상은 아니야. 아, 네, 예. 그래서 이제 매우 어려운 상황인 건 맞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금천구 사회적 기업 이제 대표님들하고 좀 만나서 얘기 좀 나눴는데 예, 정말 다들 힘들어하시고 그런 상황인 건 맞습니다. 네. 그럼 누가 사회적 기업 하겠나? 그렇죠. 그렇죠. 인증을 굳이 이제 받으려도 받아서 뭔가 지원이 없으면 이제 받으려고 하지도 않을 거잖아요. 예, 좀 여담이긴 하지만 경기도는 이제 정책이 그렇게 변화했어도 경기도는 좀 지원이 유지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도 쪽으로 좀 이렇게 옮기시는 오히려. 분들도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거는 공평한 경쟁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반 기업하고 사회적 기업하고 같이 경쟁하라 그러는 거는. 맞습니다. 예. 하지 말라니. 씁쓸하네. 아이란. 네, 하여튼 아까 좀 얘기했듯이 작년에 성북 2022년에 7월 1일자부터 이제 작년까지 성북 마을 사회적 경제시설센터 센터장으로 일하셨고 그 전에도 이제 일하셨는데 이제 금천구다 이제 일단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합쳐졌습니다. 근데 좀 이 합쳐지면서부터 사실 좀 통합지원센터로 양쪽이 지금 부문 이제 큰 부분 2개를 담당하시면서 네. 좀 이렇게 시너지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단점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좀 예상되는 시너지는 무엇이고 단점은 좀 이렇게 예상되는 좀 단점 이런 걸 보완해야 된다 이런 거 좀 있으면 좀 뭐가 좀 있을까요? 먼저 단점부터 말씀을 드리면 아무래도 이제 마을 공동체, 사회적 경제,
그 다음에 좀 나아가서 주민자치까지 이제 결이 많이 다르잖아요. 네. 사실은요. 색깔이 다 다른데. 아, 예, 많이 다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융합이 가능한가 싶어. 언뜻 보면은 다 사회적 네, 가치를 지향하고, 비슷하긴 하죠. 네, 뭐 공동체를 네. 이제 잘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제 현실적으로는 방향도 다 다르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다 다른 분야들을 통합을 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쉽지 않아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좀 어려움이나 우려들이 많은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그런 결이 다 다른 단체들이 어떤 식으로 또 사업을 만들어 나갈지에 대한 문제가 이제 맞물려 가지고 되게 이제 어려운 부분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금천 같은 경우는 또 민간 위탁을 하다가 통합하면서 직영으로 전환이 된 거잖아요. 이제 아무래도 직영으로 전환되면서 그래도 기존에 좀 자율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시면서 하는 민간의 영역이 직영으로 전환되는 거에 대한 또 우려들도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우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좀 단점이라기보다는 네네네. 우려가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제 장점이 그럼에도 뭡니까? 불구하고 통합을 또 해 나가야 될 또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왜냐하면 어떤 뭐 금천에 이제 뭐 주제 의제라고 하는 게 이제 얼마 전에 용역을 했었는데 구청에서 뭐 돌봄, 환경, 교육 뭐 이렇게 이제 금천의 주요 의제로 설정을 좀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돌봄, 교육, 환경이라는 것들이 각 개별 어떤 분야 이런 데서만 접근을 해서 좀 잘 해결해 나가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고, 이제 그런 분야들은 특히나 각 분야, 각 주체, 각 어떤 조직들이 잘 연결을 해서 유기적으로 통합을 해야지 조금 더 발전적으로 좀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통합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 문제들을 좀 잘 풀어나갈 수 있는 어떤 또 가능성은 또 통합을 통해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시너지라기보다는 저희가 좀 가야 될 어떤 또 어렵지만 가야 될 곳 방향 이렇게 우리가 좀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렇죠. 사실 금천구도 초창기 직영이었죠. 초창기에 마을센터 직영하면서 시작할 때. 그때 한 공간에 이제 사경센터도 같이 있었고 주민자치도 같이 있었고 마을도 같이 있긴 했었죠. 네. 네, 근데 찢어졌죠. 찢어졌다니. 아니, 그러니까 공간이 새로 생겨서, 독립적으로. 그죠? 독립적으로 센터가 새로 생겨서 네. 이제 사경 글로 가시고 확장되신 거죠. 네. 확장되시고 네, 되지 않았나 생각했는데, 하여튼 뭐 그러면서 이제 사실 이제 사람들이 이제 작년 마을센터는 작년에 했던 걸 이제 고민 이게 언제까지 몇 년간 느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작년에서 비해서 이제 올해 좀 이렇게 생각하시는 이제 공모 사업도 지금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올해 사업 방향을 좀 어떻게 좀 되시는가 싶기도 하고, 좀 그런 사업을 통해서 이제 좀 추구하는 어떤 토대를 만들고 싶은가 이런 것도 좀 알고 싶긴 하네요. 그 이제 기존에 이제 마을 공동체 어떤 지원 센터에서 했던 역할하고 크게 통합을 했다고 해도 달라질 건 없는 것 네네. 같습니다. 네. 일단 공모 사업도 그대로 좀 진행이 돼서 이제 좀 새로운 주체나 마을 공동체 활동에 이제 주체들도 발굴하고 계속 이제 주체들에 대한 지원들도 계속 해나가는 사업도 여전히 진행이 될 거고요, 올해도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을 모임이나 활동들도 지원하고 마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네네. 여전히 이제 그런 사업들도 진행이 될 것 같고, 그래도 마을 공동체나 사회적 경제 통합되었기 때문에 이제 큰 틀에서의 좀 주요한 상업 방향은 결국 대안적 마을 공동체를 이제 금천에서 좀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 나갈지를 좀 더 본격적으로 좀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그러니까 마을에서 서로 마을 주민들이 존중을 받고 마을 안에서 어떤 좀 힘든 삶에 대한 위로를 받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마을의 문제들을 좀 스스로 해결하고 뭔가 또 대안도 제시하고, 그 다음에 그 마을에서 직접 민주주의도 좀 더 본격화하고 어떤 이런 형태의 대안적 공동체를 어려운 상황이지만 금천 2012년부터 쭉 오랫동안 노력해왔던 축적해왔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또 한 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큰 틀에서는 좀 대안적 마을 공동체, 금천형 마을 공동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그려나가고 같이 논의하고 갈지가 예,
사업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 모델은 어느 정도 끌고 가고 네. 이제 전체적인 통합적인 그림은 이제 그려보는 걸로 네. 같이 만들어 보는 걸로. 네. 그게 사실 뭐 다다음 질문 이게 여기는 하자면 공모 사업으로 오게 되면 사실 마을 하면 공모 사업 공모 사업 힘들어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신규 공동체 그리고 네. 중간 공동체인가? 하여튼 뭐 네. 지속 하고 좀 큰 덩어리 공동체 이름은 잘 몰라요. 금액적으로만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제 마지활 마을 지원 활동가 분들이 이제 그분들 서포트하고 이런 체계는 다 유지되는 건가요? 네, 네. 그대로 그래요? 다 똑같이. 기본적인 틀은 가고 이제 전체적인 모델을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마을에 이제 계속 활동하셨던 분들하고. 마을 분야의 그 공모 사업 그 총액은 좀 줄어드는 거죠? 아니요, 액수는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요? 네, 마을 액수는 쪽 그대로인데 작년에는 이제 그 새로운 공동체, 네. 그다음에 공동체 성장, 이런 맞아요. 그다음에 사회 문제 해결형 네. 이렇게 세 개로 마을 네. 만들기가 네. 나뉘었다고 네. 치면 이제 올해는 그 사회 문제 해결형이 통합에 따라서 이제 마을하고 사회적 경제 융합하는 공모 사업으로 이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융합 사업으로.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번에 공모 사업을 진행을 할 때 이제 공 접수를 받지 네. 않고 이제 한 4월이나 5월 경에 별도로 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별도로. 네. 그럼 뽐은 하나요? 꼭 아시겠죠? 아닙니다. 네, 그쵸. 저도 그 영상을 봤는데요. 갑자기. 올해 하냐 안 하냐? 작년에 이제 했던 영상 보면서 저도 울컥했어요. 아, 사실은요. 예. 그때 뽕 형태를 그대로 올해는 뭐 이렇게 유지해서 하기는 어려울 예, 것 같고 예, 아무래도 예. 사업에 잡혀 있는 건 아니니까 그쵸, 예. 이제 어떤 형태든 네트워크 마을 공동체 네트워크의 어떤 행사들은 좀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뽐은 없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사회적 경제도 사실 비슷한 것 같아요. 사회적 경제가 네, 어떻게까지 맞습니다. 이제 사회적 경제 기업을 발굴하고 이제 이거를 지원하고 이런 사업들이 많이 됐던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종사자 지원 그리고 이제 인건비 이런 그 인건비 지원 신청받고 지원하고 뭐 이런 사업들 많이 했는데 올해는 좀 어떻게 좀 사회적 경제가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국가에서 이제 그렇게 지원을 다 폐지를 그렇죠. 하고 축소를 많이 했잖아요. 이제 그거를 지자체에서 그대로 보완을 하는 거는 또 현실적으로 어렵죠. 왜냐하면 일단 예산 문제가 그렇죠. 먼저 걸리고 인력 문제가 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이럴 때일수록 금천에 이제 사회적 경제 기업 대표님들이랑 뭐 활동가들이 좀 잘 모이셔서 네트워크나 연대를 좀 더 잘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그런 쪽에 조금 더 먼저 중점을 두고요. 그래서 그 네트워크에서 계속 정책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구도 하시고 좀 더 좀 목소리도 좀 크게 내주시고 이제 그런 것들 위해서 좀 중점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맞물려서 이제 사회적 가치라는 측면인데요. 이제 시기가 이러다 보니까 이제 기존에는 사회적 경제 기업을 한다, 뭐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협동조합이라든지 사회적 협동조합을 한다라는 것 자체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거에 대한 어떤 인정을 좀 받았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좀 그런 상황들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맞춰서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좀 금천에서 추구해야 될 사회적 가치가 뭔지 그리고 그런 가치를 위해서 어떻게 다시 좀 모여서 좀 만들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좀 고민의 자리들을 좀 많이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업적으로 보면은 현실적인 이제 지원들이 또 필요하니까 이제 공공구매라든지 기관 같은 데서 좀 사회적 경제 제품들이나 서비스를 좀 많이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이제 좀 중점을 하고요. 또 프리마켓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활성화를 해서 이제 실제로 판로나 이런 유통에 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시흥 오동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을 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전체 자치구 중에서 마을 지원센터든 상경 지원센터가 그렇게 유동인구가 좀 있고 대로변에 이렇게 오픈돼서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공간들을 좀 잘 활용을 해서 이제 계속 뭔가 좀 뭐 플리마켓도 연다든지 뭐 좀 그런 방향들을 좀 해서 뭐 이렇게 크지는 않을 수 있겠으나 이제 그렇게 좀 지원들이 계속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 아직 우선 구매 남아 있나 봐요? 네, 우선 구매는 이제 강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네네. 여전히 이제 남아 있긴 한데. 네, 또
그런 거는 조례나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는 네. 흡수가 될 거고. 네. 근데 우선 구매도 우선 구매지만 기본적으로 공공구매 영역에서 시장을 넓혀 나가는 게 네네.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한번 저거 갔었어. 공공구매 어떻게 할 건지. 머리가 뽀개진 줄 알고 그 포기했어요. 너무 어려워. 저기 중앙에서 한 거였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회계 담당가 따로 있어야겠다. 전문가가 필요해. 아이고. 사람 불러야 돼요. 근데 어쨌든 사회적 가치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도 굉장히 많이 높아졌죠. 예, 그 공적인 데서 구매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주민들한테도 많이 알리는 게 사실은 조금 많이 그렇긴 하죠. 네. 하여튼 그래도 뭔 팔물건 있으면 좀 나아. 근데 그렇죠. 이게 사회적 경제가 이게 서비스업이 많아요. 그렇죠, 뭐 또. 이렇게 뭐 그 노인 서비스나 뭐 아동 서비스, 서비스가 이거는 팔물건이 없으니까 뭐 장터를 해도 못 가는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근데 이게 좀 한 2, 3년 지나면 다시 살아나는 건가 아니면 이게 그 사회적 경제 약간 이런 그 업계라고 해야 되나? 그 부문에서는 좀 사실 이게 내년 예산은 어떻게든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작업들도 하고 있는 건가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국가나 큰 틀에서 정책적인 변화는 2027년까지 없을 것 같고 의사들도 나와가지고 대말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조가 바뀐 거죠, 사실은. 네. 그렇죠. 이제 지자체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같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제 그 보완할 부분들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겠죠. 법이 바뀐 게 아니라 그 예산 편성을 안 한 거잖아요. 네. 그죠? 왜냐하면 사회적 경제는 기본법 자체가 없습니다. 일단 국회 총선은 소용없네. 이제. 없기 때문에 정책 방향이 확 바뀐 거라. 네. 그러네. 정책이 좌지우지하는 거죠. 그렇죠. 다시 살려야 될 텐데. 근데 어쨌든 우리 구에서 예산은 적더라도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금천구가 관심이 많은 많아요. 편이잖아요. 네, 그래도 그렇죠. 네. 마을 공동체는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그동안 지원을 했던 것도 많고, 그쵸. 그러니까 그거를 유지를 우선 그렇죠. 하면서 올해 그럼 그 사회적 경제 그 기업가 학교인가 매년 했었잖아요. 사회적 경제 사회적 경제 아카데미. 네, 아카데미. 저도 1기 출신입니다. 아 진짜요? 그렇죠. 2011년인가 12년에 일기 제일 먼저 그렇죠. 손들고 갔구나. 처음으로 그렇죠. 몬드라곤이 뭐야? 그래서 갔었는데 그것도 올해 하나 네네. 올해는 이제 조금 더 사회적 경제 이제 기업이나 활동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원하는 쪽으로 그래서 이제 계속 만나서 어떤 구체적인 이제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어떤 네네. 기업 컨설팅이 필요한지 아니면 혹은 뭐 팔로에 대한 여러 가지 뭐 개척에 대한 뭐 교육 같은 게 필요한지 뭐 이런 것들을 조금 파악을 해서 거기에 좀 맞춰서 이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아마 4월부터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거 사실 서울시하고 중앙 정부가 이제 재원이 없으면 컨설팅이나 이런 공부 다 구비로 지금 다 진행되는. 그렇죠. 이제 다 전액이 이제 구비로 진행이 되고. 유선 총장님 화이팅. 아니 기존에 있던 게 확 늘어날 수는 없어도 줄이지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덧붙여 말씀드리면 이제 서울시 예산이 아직 남아 있는 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내년까지 해서 다 종료가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다른 자치구들도 이제 전에 다시 구비로 할 건지 아니면은 이제 고민의 시간이 지원 오는군요. 사업을 이제 이렇게 없앨 건지 뭐 이런저런 그런 고민들이 이제 좀 더 이루어지겠죠. 우리는 아직 이제 완전 자립인 거죠. 완전 자립이죠. 작년부터 이제 진행이 됐죠. 약간 구 특화 사업이 돼버렸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이제 29일에 이제 공모 사업이 떴어요. 그래서 아까 간단하게 좀 말씀을 했는데 좀 올해 좀 공모 사업의 방향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어떤 내용이 있는지.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하고 크게 다르지 않고요. 이제 새로운 공동체 10팀, 10팀. 100만 원씩 해서 10팀. 그 다음에 공동체 성장 기존에 이제 하셨던 이제 팀들 5팀 300만 원씩. 그 다음에 공동체 기록도 공동체 기록 공모 사업도 기록관. 네 기록관 사업도 4팀 100만 원씩 해서 이제 올해 진행이 되고요. 큰 틀에서 방향은 작년하고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을 공동체에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들 3명 3인 이상 모임이면 이제 접수를 지원을 하셔서 네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되고요. 네, 역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있었던 사회문제 해결형 두 팀에 1,000만 원씩 지원했던 이제 그 사업은 올해 이제 마을하고 사기업 통합 사업의 공모 사업으로 이제 이게 넘어와서요. 아마 4월 정도에 별도로 그런 공모 사업 형태로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그러면 요거 다 해서 사회적 경제도 여기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야, 그 융합형만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원래 이제 그 마을 공동체라고 사실 공모사업이라고 했지만
이게 또 사회적 경제랑 엄밀하게 내용상 구분되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군요. 마을에서 뭐 물건 뭐 이렇게 뭐 장터 같은 거 운영하시고 뭐 네. 이런 것들 다 공모사업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다 열려 있는 네, 예, 예. 아, 그치. 네, 그게 다른 사회적 건 경제도 아니고. 들어가는구나 공모사업에. 네, 네. 그래요. 아까 그 사회 문제 해결형은 융합형이라고 하면 네, 이거는 그렇게. 그냥 지금 이제 그 융합형 사업을 어떤 걸로 할지 이제 지금 저번 주에 연석회의를 저희가 한번 했어요. 그래서 마을 공동체 좀 활동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사회적 경제 활동하시는 분들, 주민자치에 또 활동하시는 분들이 한 13분 정도가 모이셔서 이제 융합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논의들을 좀 큰 틀에서 했고요. 일단은 어떤 돌봄, 마을 돌봄이나 뭐 환경, 일단 마을 돌봄 쪽으로 좀 논의가 많이 모아진 상태고요. 네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주제를 좀 정해서 공모사업을 아까 융합형은 그 2천만 원은 그렇게 주제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돌봄이면 돌봄에 대해서 이제 주제 하에서 공모사업을 진행을 하는 거죠. 네. 네. 그럼 이 기록관은 그게 이게 소소한 전시 그런 건가 아니면 네, 소소한 맞습니다. 전시? 작년에 했던 수산 전시 형태가 그대로 되고 좀 다만 작년하고 달라진 점은 조금 그 기록에 대한 범위가 좀 넓어진 거. 그러니까 금천에 대한 어떤 마을 활동뿐만 아니라 좀 뭐 여러 가지 뭐 문화 활동, 그다음에 뭐 역사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좀 뭐 할 건지? 접근한다든지 뭐 네네. 이런저렇게 좀 범위가 넓어졌다라는 정도고요. 예, 크게 큰 틀에서 바뀐 건 네. 없습니다. 근데 아까 걔도 나 인지 못했는데 주민자치도 이쪽으로 들어온 건가요? 주민자치 외에도? 주민자치는 따로 있지 않아요? 예, 따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아까 연습회를 이제 같이 했다고 그래가지고 공동체라는 측면에서는 이제 금천형 공동체, 그다음 대안적 마을 공동체라는 네. 측면에서는 주민자치와 주민 활동 주체 분들께서도 같이 우리가 연계해서 협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아, 그런 융합 의미에서, 사업에서는 같이 그래서 또 융합 힘을 합칠 수 사업에서는 있으니까. 주민자치도 같이 이제 협력하는 방안들을 좀 모색을 하고 있는 거죠. 아 그렇구나. 어떻게 보면 전국적으로 사례가 없는 좀 시도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냥 마을하고 사격만 해도 통합해도 힘든데 그렇죠. 주민자치도 좀 연계를 해서 이렇게 좀 뭔가 방향을 모색하는 게 사례가 없는 경우예요. 저기 외국에는 좀 있습니다. 영국이나 캐나다에는 이제 좀 있긴 하고 좀 지역마다 잘 진행되는 데가 있긴 한데 아직까지 이제 한국에서는 좀 유례가 없었고 그래서 어려운 만큼 또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시도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잘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때 우리 처음에 사경이래 마공 위탁할 때 주민자치 사업단이 같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네, 같이 네, 있었죠. 그렇죠. 네. 처음에는 사업을 같이 같이 있었죠. 회의를 같이 했는데 같이 그때 있다 좀, 떨어졌다가 힘들었죠. 네. 아니, 워낙 결이 달라가지고 네. 이게 주민자치의 결하고 이제 마을공동 이게 약간 이게 페이퍼상으로는 비슷해요. 비슷한 페이퍼상으로는 비슷한데 이게 딱 하면은 이 정서나 이런 게 워낙 달라서 네. 그래서 좀 사실 뭐 구나 이런 요구도 다르기도 하고 하여튼 그렇지 않아. 그런 이제 네. 어려운 시기들을 겪었기 때문에 네네. 오히려 이제 지금은 조금 더 좀 차분하게 좀 조심스럽게 천천히 좀 같이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오히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공모사업 언제 마감하나요? 공모사업은 3월 11일에 이제 접수를 시작을 해서요. 아, 네네. 지금 22일에 이제 접수가 마감이 됩니다. 22일. 네, 아. 그래서 지금 이메일로 접수를 이제 받을 거고요. 이제 작년하고 또 좀 한 가지 달라진 점은 접수는 이메일로 받되 이제 선정이 되시면 보탬이라고 이제 올해부터 처음 시행된 지자체 공모사업 회계 행정 시스템이 있어요. 아, 이걸 의무적으로 우리은행 보조금 시스템 안 가나요? 예, 아마 우리은행이 엄청 편하고 쉬웠는데 네? 더 복잡해진 거예요? 예, 갑자기? 보탬이라고 하는 시스템들을 이제 다 올해부터 좀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모든 지자체가 동일합니다. 그래요? 근데 보탬. 보탬 2. 보탬이. 예. 보탬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네. 보탬이. 예, 매우 어려워하시고 있습니다. 지금 진짜요? 사람들을요. UI가 별로 쪽이 아닌 거구나.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래요? 이제 접수를 하시는 것까지는 상관이 없으니까 네. 이제 선정이 되시면 저희 교육하겠죠. 또 마을 지원 활동가 선생님께서 열심히 도와주시고 이제 그렇게 이번에는 이거 뭐 공모 사업 현장 설명 이런 거 안 하나요? 지금 이제 설명회는 아무래도 이제 지방선거 때문에 이제 선거. 모여서 하는 설명회는 좀 어렵고 해서 그래요? 올해는 선거 선거 때문에. 전에 이제 온라인으로 온라인으로? 온라인 설명회로 대체를 하고 대신에 이제 사전 상담을 좀 본격적으로
그래요. 이제 문의를 주시면 언제든지 공동체 센터로 문의를 주시면 언제든지 이제 찾아뵙고 저기 서류 작성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출장 부분들. 상담까지 네, 가능하고. 출장 상담까지 가능합니다. 그거 온라인은 네. 언제 하시나요? 온라인은 지금 온라인 설명회는 지금 이제 지금 올라가 있나요? 올라와 있습니다. 올라와 있어요. 네, 네. 아, 예.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홈페이지나 이제 공고를 보시면 거기 자세하게 안내가 이제 되어 있습니다. 큰일 났네. 저는 작년- 작년에 조금 이제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는데 새로 또 다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허. 어떻게 올해 하실 생각이셨나 봐요? 아니, 네. 아니 그래도 고민은 한번 해봐야지. 그쵸, 이게 네. 좀 아쉽더라고요. 활동을 이제 1년 단위로 공모 사업을 끊어서 맞아요. 하니까. 네. 근데 할 때는 처음 시작할 때는 굉장히 의기롭게 하다가 네, 그쵸. 이제 중간에 아 힘들다. 내년에는 하지 말아야지 이러다가 끝날 때쯤 되면 또 그쵸. 그래도 괜찮았는데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일단 결산 결과 보고서까지가 제일 그때가 제일 힘들어. 고통스럽고 야 영수 어디 갔어? 영수 어디 갔어? 뭐 이렇게 내야 되는 게 많아. 뭘 자꾸 뭘 빼먹었대. 이거 지난번에 했잖아. 네. 그런 거죠. 네, 네. 마약 같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공모 사업이. 아 그러네요. 네. 사실 이게 공모 사업이 많이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활동에서 뭔가 동네에서 해보고자 할 때 큰 바탕이 되긴 하는데 지나고 보면 또 재밌고. 그렇죠. 또 악용하는 사람도 있어. 근데 그것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하여튼 뭐 공모 사업까지 했는데 혹시 뭐 마지막으로 좀 주민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하면서 정리. 아니면 이 얘기는 꼭 해야 된다. 나 잘생겼다 뭐 이런 거. 이게 다들 이제 많은 우려가 있으시더라고요.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을공동체랑 사회적 경제가 통합하는 예, 것 자체도 그쵸. 되게 우려가 있으시고 또 더군다나 위탁에서 이제 직영으로 전환된 거에 대한 우려도 크시고 이제 그런 얘기들을 좀 여기 금천에 와서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어떤 금천형 혹은 대안적 마을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힘을 모아서 나아갈 거냐, 그리고 지금같이 이제 여러 가지 어렵고 이런 현실 속에서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우리가 가는 어떤 모습들이 좀 당위적으로 필요하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많이 우려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관심과 애정을 갖고 많이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끝나는 마당에 갑자기 궁금하게 생겼어. 왜 갑자기요? 이거 아까 마을센터가 없는 6개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럼 나머지 19개 구는 이런 주민 공동체 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이 아예 없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걸 대체? 아예 없어진 데도 있고요. 어. 아니면 이제 그냥 공모 사업이나 이런 형태들을 조금 유지하면서 구에서 직접 하는 데들도 있고 약간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직영으로 이렇게 전환됐다라고 하는 데들은 없고요. 아, 그래요? 네, 실제로는. 유성훈 총장님 화이팅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좀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앞으로,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자주 뵙는 걸로. 네, 자주 뵙겠습니다. 자주 보시겠습니다. 네, 하여튼 네, 오늘 오랜만에 한 썰전은 이렇게 마무리해야 되는 거죠? 네. 네, 하여튼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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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